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은 가졌던 추억, 불안정하고 상상력은 폭발하는 우리의 소년시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소년시대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소년시대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늘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이야기가 촘촘하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전 제작의 강점 때문이겠죠. 또 80년대 레트로 분위기도 잘 살렸고요. 천연덕스러운 충청도 사투리의 장병태의 능글맞은 연기와 또 친구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야기는 대충 짐작이 갈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천연덕스러울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단순한 레트로 감성이 주는 추억팔이에다가 사투리가 주는 정겨움과 의문스러움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참 유쾌한 드라마죠. 혼양의 대표적인 찌질인 병태가 아버지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부여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병태는 부여 농고에 전학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찌질인 옷을 해야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병태였는데요. 그런 병태가 자전거로 쌀을 사오다가 우연히 아산 백호인 정경태와 충돌을 하게 되죠. 정경태는 그대로 혼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부여 농고로 전학을 간 병태는 아산 백호와 이름이 비슷해서 아산 백호로 오인받는 그런 해프닝이 생깁니다. 찌질한 병태가 극강의 아상 백호가 되는 그런 설정이죠. 스토리는 사실 어디선가 좀 본 것 같고 개연성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연출이 교묘하게 그걸 잘 피해갑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도 사투리가 주는 뭔가 허실실한 능글거림이 이 모든 의문을 상쇄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80년대 초반과 후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물론 서울이기는 했지만 감성이 좀 비슷해서 반갑죠. 반에는 그 당시 아이들이 참 늘 많았습니다. 한 반에 60에서 70명까지 있었으니까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왕성한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게 작은 정글 같거든요.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상상력은 최대치고 몸에서 뻗쳐나오는 강한 남성성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무림의 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자아도취에 아주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70명 이렇게 60명 모여 있는 거니까요. 유난히 청소년 인구가 많았던 그런 80년대 학교, 그것도 남자아이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그 남자아이들의 상황과 설정이 비장하면서도 유치하고 어설프면서도 그럴싸한 소재와 이야기거리죠. 찌질이었던 병태가 극강의 아산백호가 된다는 설정, 그 설정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부여농고의 찌질이었던 조호석이 찌질이 병태를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죠. 병태가 찌질이에서 극강의 아산백호가 되었는데 찌질이 조호석은 그 극강의 아산백호 병태의 정체를 알게 되고 협박을 하죠. 아산백호를 협박하는 또 다른 강자가 돼버립니다. 찌질이들이 모두 극강이 됩니다. 그때가 그래요. 어린 수컷들이 그토록 많이 모인 곳이니까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싸움도 많고 풍문도 많은 시대였고 그 풍문을 들으면서 왠지 심장이 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오로 힘의 우위를 정하고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시대였죠. 재미있는 건 소년시대가 갖는 상상입니다. 병태의 실체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친구들이 그걸 자기식으로 과잉되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병태를 맞추잖아요. 초면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려고 하는 대로 마음먹고 또 생각하는 대로 정해놓게 되면 모든 게 거기에 맞춰서 보이거든요. 병태의 찌질했던 습관조차 절대 고수가 보여주는 아량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니는 문제가 뭔지 몰라 라고 뜬금없는 얘기도 고수가 던지는 깊은 화두처럼 볼 수 있는 게 그런 시절이죠. 그게 소년시대의 재미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봤던 시절에 대한 추억이죠. 실체는 없이 상상력만 풍부했던 그런 우리들의 젊은 날이니까요. 병태에게 인상 깊었던 건 병태가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게 병태의 학교 생활, 청소년 생활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전까지는 찌질했던 병태였고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롭게 만난 일들을 적응해야 하는 게 지겨웠는데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차를 타고 등교하고 처음 학교 간 날 앞에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사람 손,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죠. 아버지가 참 임팩트 있게 잘 가르쳐줬죠. 저걸 길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짧게 필요한 말만 해야 카리스마가 있고 듣는 아이들은 상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년들은
머릿속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냥 상상의 동산이기 때문에 저렇게 짧게 말할수록 상상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해프닝이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학교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죠.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게 그 나이죠. 뭔가 따분하고 아직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미지의 호기심, 환상 같은 거죠. 그냥 평범한 일상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만화 같은 상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호기심 많은 세상이고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생각이든 상상이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어려웠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딱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준 거죠. 미지의 호기심 대상인 아이가 앞에 나와서 나랑 이길 자신 있겠다 손. 거기 모인 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건 병태 본인이거든요. 본인도 던전을 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본인도 역시 뭐 오만 가지 상상을 했던 거니까요. 아버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게 병태의 학교 생활을 바꾼 거죠. 이걸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그 포인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거든요. 소년시대는 어른들의 동화 같은 작품이라고 하죠. 감독이 말한 대로 내가 그때는 그랬어라고 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임시완의 코믹 연기도 처음 보는 재미가 있고요. 사실 좀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있죠. 병태가 자기가 아산백호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고 그게 들킬 뻔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넘어가는 게 부유농고 일진들의 상상이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울까,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충청도 사투리를 베이스로 한 건 탁월했던 겁니다. 충청도 사투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충청도 사투리가 좀 의문스럽죠. 능청스럽기도 하고 속내를 잘 알기도 어렵잖아요. 직설적이지도 않고 표현을 에둘러서 하게 되고 그게 소년시대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에피소드별 제목도 너무 재밌습니다. 1부 와호장룡 절대 고수, 2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특히 2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제목이 백미였죠. 제목만 보고도 너무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자신이 아산백호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결국 넘겨버렸다는 거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병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목으로 너무 유쾌하게 담았죠. 게다가 진짜 아산백호가 의식을 찾게 됐습니다. 아산백호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공고를 비롯한 부여 천하통일을 어떻게 해프닝으로 이끌고 가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찌질이 병태가 또 다른 백호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흑검이 지영에게 싸움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를 하겠죠. 아마도 짱으로서 해야 하는 개인 교습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품위 같은 거, 뭐 폼 잡는 거 그런 거겠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패배감에 쩔은 찌질이가 당당해져 간다는 것,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찌질이와 백호라는 그 경계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상상력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소년시대라는 게 다른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때죠. 자기 멋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자기 스스로에 부딪히며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뜨게 되는 거고요. 병태가 찌질한 패배자인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상상, 자기에게 주어진 가짜 아산백호를 통해 아산백호라고 하는 상상을 먹으면서 다른 자아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상상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좌충우돌 자신에 대한 불안정한 상상에 사는 어른들이 많죠. 굳이 뭐 소년시대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생각한 소년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찌질이라고 하는 패배의식으로 자기 상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도 비슷하죠. 어른 시대든 소년 시대든 상관없는 거죠. 그 상상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드라마가 말하는 거니까요. 젊은 우리 소년 시대를 추억하다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여전한 우리 소년 시대를 조금 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추억 어린 우리들의 젊은 날에 대한 그런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그려지는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도 사전 제작이 맞춰진 드라마라는 게 더욱 기대를 크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